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앞 시간에 기본법을 했고요. 소방기본법. 두 번째 나오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약칭 소방시설법이라고 합니다. 소방시설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 소방시설법은 점검업하고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많고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 그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우리가 이제 구조원리 편에 보시면은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소방시설은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다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5가지 소방시설 안에 또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방시설 다음 중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서는 그것만 구분하시고 또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구조원리 과목에서는 또 전기 분야면 전기 분야 과목 해당되는 설비, 그리고 기계 분야면은 기계 분야에 해당하는 설비를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시설에는 경보 설비, 그 다음에 소화 설비, 그 다음에 피난, 예전에는 피난 설비였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구조자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화 용수 설비가 있다. 자, 간략하게 이 경보 설비는 소리로, 말 그대로 경보니까 소리로 알려주는 설비다. 경보 설비는 불 끄는 설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리로 알려주는 설비고, 이거는 이제 촉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소화하는 설비다. 요거는 이제 뭡니까? 소화한다. 불을 끈다 이 말이에요. 불을 끈다. 근데 초기에 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로 알려주고 초기에 불 끄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피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유도등 같은 거 있죠.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뭐 이런 게 피난구조설비에 해당이 되고, 또 피난기구,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 이런 놈들이 피난할 때 사용하는 설비다. 그러면 이제 초기에 만약에 불이 안 꺼졌다, 그리 돼버리면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 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사용하는 게 소화 활동 설비다. 그래서 제가 구분하라는 게 법에서는 소방이란 말이 들어가고 소방활동이란 말이 들어가고, 우리 4교시 공부하는 구조원리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화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소방활동, 우리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화활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방활동이라는 거는 꼭 불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피난하고 뭐 구조 구급 활동하는 게 다 소방활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소방공무원들에 관련된 법이다, 기본법은. 그래서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활동이란 말을 쓰고, 우리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뭐 구조구급하고 관계없으니까, 그죠?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소화활동, 불 끄는 활동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의미가. 그리고 소방대가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물이 떨어지면은 소화용수 설비로. 그러니까 우리 또 기본법에는 소방용수 시설이라고 돼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화용수, 법에서는 소방용수. 예. 이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공급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가 일단 있다는 것만 의미를 파악하시고, 뒤에 나오면 그때 이제 이 설비가 여기에 해당되고, 요런 거는 이제 구조원리 과목에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법에서는 이 설비가 경보 설비인지 소화 설비인지 요런 것만 구분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방용품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정의, 이런 말이 들어오면 이거는 대통령령이다,
그래서 뭐뭐란 설명이 들어가겠죠. 뭐뭐이란 뒤에는 다 대통령령이 붙는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소방용품이란 쭉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도조례에 보면은 기억나시죠? 우리가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시도조례가 있을 때 시도의 조례는 세 가지가 크게 있다. 위험물 관련돼서. 첫 번째, 위험물 관련돼서 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이건 이제 문제에서 제조소 이런 말이 나오면 시도의 조례다. 담당자는 대부분 시도지사고. 그런데 위험물 운반에 관한 세부 기준, 이놈은 행정안전부령이다. 세부란 말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해가지고 시도조례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두 가지가 있다. 소화기구. 그 다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고포상금. 우리가 돈을 이제 지역마다 이제 똑같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달리 준다 해갖고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여기 보시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의 소방특별조사. 자, 조사, 훈련, 교육은 다 소방자 들어가는 사람이 하고, 그래서 여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소방청장이나 본부장, 서장이 건물에 가서 조사 안 하죠. 밑에 직원들 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럼 아닌 사람은 시도의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이 승낙이 있거나 긴급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지금 단독주택에 소화기구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넣으라고 법에 규정을 해놓고 주택에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급할 경우에 하나다 있는데 긴급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벌칙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규정만 해라고 해놓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나중에 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험 잘 나오는 거. 자, 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자, 소방특별조사를 소방서에서 하니까 조치명령도 뭡니까? 자, 자기가 점검했으니까 자기가 이거 잘못됐다고 때려야 되겠죠. 그 건물에다가. 그래서 소방차 들어가는 사람이 때리고, 그리고 조치명령 사항은 개수. 우리 개보수란 말 많이 들어봤지? 개수. 이전. 그러니까 수리하거나 그 다음에 이전시키거나 이거를 명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치명령은. 그리고 제거, 없애라. 여기 위험한 물건이 있다. 없애라. 그 다음에 사용하지 마라. 폐쇄해라.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요즘 공사 현장에 불 많이 나지. 용접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소방차 들어가는 사람이. 그죠? 자, 근데 손실보상은 돈 아닙니까? 또 다시 돈은 시도의사가 핵심이고 소방청장이 끼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방청장이 자기가 하나 이름을 하나 넣어놨지. 그죠? 그러니까 아닌 사람은 본부장, 서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동의 기억나십니까? 요것 좀 없애주세요. 화살표. 자, 건축허가 동의. 자, 동의를 받을 때 건축허가 동의를 받는다. 요거는 설계업자가 한다. 설계업자. 어디다 간다? 소방서 가죠. 그 다음에 착공신고를 한다. 착공신고. 이거는 이제 공사업자. 공사업자가 이제 착공신고를 하겠죠. 물론 이제 감리가 있으면 감리하고 같이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완공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완공검사를 받아도 이거는 감리, 이제 공사, 업자가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거 전부 다 세 가지 다 어디로 간다? 소방서에 가서 한다. 그 담당자가 이제 소방본부장 서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소방용품의 내용 연수라고 해가지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소방용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소방용품이 뭐 소화기도 있고 뭐 감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감지기를 50년을 쓰든 100년을 쓰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감지기가 오래되면 뭡니까? 오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 딱 스타트 끄는 게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근데 분말 소화기 있죠. 분말 형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말 형태의 소화기는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물론 이제 뒤에 우리가 자동차도 우리 그런 거 아시지? 택시 같은 경우에 일정 키로수를 타고 나면은 폐차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검사 받았을 때 괜찮으면은 조금 더 연장을 해줍니다. 택시가. 마찬가지예요. 이 분말 형태의 소화기를 10년간만 사용해라. 그러니까 내용 연수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분말 소화기는 10년간만 사용하고 그 지나면 폐기 처분해라 이 말인데 또 법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조금 더 뭐 이렇게 검사했을 때 괜찮으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소화기를 한번 사면은 20년이고 30년이고 뭐 예전에는 철제로 외부가 돼 있었거든요. 녹 쓸고 해도 그냥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화기가 관리를 안 해주면은 안에 분말 약재가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소화기 외형상으로는 소화기가 잘 돼 있지만 설치가 잘 돼 있지만 실제 약재를 뿌리면 약재가 굳어버려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화기를. 근데 요즘에는 이제 추갑식이 나오니까 추갑식도 안에 이제 가스하고 같이 있는데 이것도 오래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한 번씩 흔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말 형태의 소화기는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이 좋아지려면 이런 법이 자꾸 강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감지기 10년간 쓰라 이러면 10년 지나면 다 바꿔야 되잖아. 법적으로. 맞다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일단 처음 지금 스타트 끄는 게 분말 소화기가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되면 이제 소방업체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직원에 대한 뭡니까?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겠죠. 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높으니까 우리가 법이 강화된다고 되면 될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법이 자주 바뀔 때마다 저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법 자주 바뀌면 책 수정을 계속 해야 되니까 힘든데 그래도 힘든 만큼 소방인으로서 뭡니까? 좋아진다. 법이 강화가 될수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봐둬야 됩니다.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소방청장은 자 건축 환경 및 화재 위험 특성 변화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잖아요. 건축 환경이나 이런 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니까 소방시설 규정 즉 이 말은 규정이 법이잖아요. 소방시설 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방청장은 그럼 이거를 바꿔낼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시도지사가 법 바꾸는 일을 못 할 거고 또 각 시도에 있는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 법을 못 바꿀 거 아닙니까? 중앙에 있는 사람이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국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방청장이 담당자고 그러면 이 규정, 법을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바꿔라. 규정을 계속 정비해라 이 말이에요. 법을 강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전부 다 강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완화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3년에 한 번씩 요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건 나올 확률이 좀 높죠. 법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위주 설계라고 나오는데 자, 성능 위주 설계도
여기 보시면 소방청장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능 위주 설계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계속 건물이 고층화되고 있죠. 커지고. 그럼 그 건물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화재 안전 기준, 법,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양 자체가. 이것 가지고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의 종류, 양 등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물이 크면 가연물이나 수용 인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래도 규정된 그 법 가지고만은 적용하기가 힘들다 이 말. 그러니까 적용할 수는 있지만 뭐 조금 더 강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층 성능 위주 대상이라고 있는데, 이 성능 위주 대상에 해당되는 건물은 그냥 법에 있는 규정만 가지고 적용하지 말고, 예? 화재가 났을 때 아무래도 고층 건물은 피난하기도 힘들다 아닙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설계해라. 그게 성능 위주 설계다.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하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소방청장이 되는 거예요. 각 시도에서는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능 위주 설계 이제 대상이라고 있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특급하고 구분해야 돼. 자 보세요. 우리가 특급지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이거죠. 지하층을 포함한 첫 번째 30층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가 100 몇 메다입니까? 20m 이상이죠. 그리고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아파트는 50층 이상 이거나 그 다음에 높이가 200m 이상이에요. 이거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데,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은 비슷한데 달라요. 자, 이걸 이제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자, 성능 위주 설계는 지금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높이가 100m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30층인데 이거는 지하층을 포함한 지하층을 포함한 30층은 같아요. 두 번째 높이가 특급지는 120m인데 이거는 100m입니다.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기 좋게. 예? 이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100m, 120m, 100m. 세 번째 연면적도 같아요. 20만 제곱미터라고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의점이 뭐냐면 요 세 개 다 있죠. 요 세 개 다. 요거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따로 층수가 있지만 성능 위주 설계는 아파트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법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파트는 전부 다 거의 다 제외 대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염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11층 이상은 방염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안 해도 돼. 방염 자체를. 예? 그러니까 아파트는 특정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정인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술을 먹고 해도 자기 집에는 찾아가잖아요. 필름이 끊겨도 대부분. 그죠? 이걸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난이 용이하다. 특정인이 거주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화점이나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의료시설 있죠. 이런 데는 법을 강화시켜놔요. 그런 데 가면 유도정도 대형을 다 달아놨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법을 강화시켜놨다. 이거 두 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여기 이제 화재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더라 아닙니까? 여기에도 법을 강화시켜놨다. 예? 그래서 아파트는 거의 다 완화 기준입니다. 이게 해당이 안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네 번째 보시면 3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기차역 있죠. 역. 그러니까 서울역이나 부산역 이런 데는 연면적이 3만이 넘어요. 이게 성능 위주 대상이에요. 근데 뭐 밀양역이나 작은 역이 있지 않습니까? 소도시의 역은 성능 위주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철도하고 도시철도, 지하철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거, 이것도 3만이 넘어가면은 성능 위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항, 요거는 면적이 다 3만이다. 예? 그래서 공항도 연면적이 3만이 안 되는 공항이 있어요. 우리가 연면적 따질 때 뭐 활주로 이런 거 다 빼고 건물만 따지거든. 이런 데는 작은 양양공항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수공항 이런 데 해당이 안 되고 김해공항, 김포공항 이런 데는 다 뭡니까? 성능위주 대상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영화상영관 있죠. 우리가 예전에 극장이라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법에는 극장이라 안 돼 있고 영화상영관. 영화상영관이 관수 있죠, 관수. 우리가 영화 보면 몇 관, 우리 뭐 표 보면 3관, 2관 있다 아닙니까? 그게 10관 이상. 그러니까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일 때 성능위주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부산이 크다 해도 10관 넘어가는 영화상영관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센텀에 가면 한 군데밖에 없어. 나머지는 10관이 안 넘어요. 따져보면 개수가. 우리가 14관 나오더라도 중간에 관수가 없어. 이름만 뒤로 10몇 관 해놨지 1관, 2관, 3관, 뭐 4관, 뭐 5관, 6관 이런 거 없고 7관 없고 8관, 뭐 14관, 13관 이름 만들어놔서 10개가 안 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영화상영관 10개 이게 이제 성능위주 대상이에요.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 이거죠. 요거 100m, 120m. 특급은 120이고 성능위주는 100m라는 거.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여기다가 아파트를 많이 넣어놔요. 아파트 자체를.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금지행위. 우리가 앞에서 제가 구분해 드릴 때 소방시설에 폐쇄를 하면은 5년에 5천만 원이고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7년에 7천만 원이고 사람이 사망하면 10년에 1억이다. 근데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에 폐쇄를 하면 300가태료다. 이제 그겁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이제 300만 원 가태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읽어보면 다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피난 방화시설을 수리한다. 수리하는 거는 잘하는 행위잖아요. 금지하는 행위가 안 돼.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상식선에서 풀리는 겁니다. 자, 변경 강화 기준 설비는 봐두셔야 돼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20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요목이 추가가 됐어요. 요목이 왜 추가가 됐냐면 얼마 전에 서울의 KT 통신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인근 지역이 전부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해왔거든요. 변경 강화 기준 설비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건물이 2005년도에 허가를 받았어요. 완공 날짜가 아니고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이 2005년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은 2005년도 당시에 법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법이 강화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건물을 다 지금 법을 새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옛날 건물은 옛날 법대로 따르되 이 몇 가지의 설비만큼은 지금 법에 따라라. 그러니까 소급을 적용시켜라 이 말이에요. 변경 강화된 법을 적용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변경 강화 기준 적용 설비는 쉽게 얘기해서 소급시키라. 소급법을 적용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암기법이 뭐냐면 소, 비, 자, 피, 공, 노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머리 따가지고 소, 비, 자, 피, 공, 노 이렇게 외웠었는데 지금 지하구가 추가된 기라. 소비자, 피공, 노, 지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 지하구만 해당이 됩니다. 예? 자, 암기법은 소비자, 피공, 노, 지 이제 지가 추가가 됐다. 요거 나올 확률이 높지. 예전에도 자주 나왔고. 자, 봐두시고. 자, 이게 또 엄청 잘 나오는 게 하나 나왔네요. 자, 소방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소방기술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중앙이면 이거는 당연히 제가 중앙하고 종합이란 말이 들어가면 소방청장, 지방 나오면 시도지사,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방기술심의위원회는 각 시도별로 소방본부가 있죠. 거기에다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좀 뭐 소방 경력이 높다든지 뭐 소방기술사라든지 관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단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중앙 다음 보기 중에서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지방 거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거는 아실 필요가 없어. 여기 보시면 지방은 요거밖에 없어. 하자. 이거는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세요. 지방은 소방시설의 하자. 그리고 중앙을 보시면 중앙은 소방시설 공사하자. 시설, 여기 공사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심의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거의 100% 바꿔냅니다. 그러면 소방시설 공사하자는 중앙 거고 소방시설 하자는 지방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지방께 넣으면 다음 보기 중에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에서 지방께 누구냐, 지방께 뭐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소방시설 하자를 찾으시면 돼요. 소방시설 하자는 지방 거고 소방시설 공사 하자는 중앙 거다. 요 공사, 요 문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두 개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잘 놉니다. 이거 굉장히 잘 놉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념. 자, 우리가 방념은 기억나시죠? 방념은 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념 검사를 한다. 근데 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누가 위탁을 주느냐? 소방청의 산하기관이니까 소방청장이,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 가지고. 맞지? 근데 법에는 제일 윗대가리가 누굽니까? 소방청장이니까 소방청장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념은 그러면 소방청장이 담당자지만 제가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설치 현장에서 합판 목재를, 그러니까 만약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합판으로 막 공사하고 이제 방염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일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시내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계속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업체가 바뀌더라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서면 같은 데 나가면 일주일 전에 갔을 때 고깃집이었는데 한 달 있다 가면 바뀌어 있어요. 뭐 커피숍이나 이런 걸로. 예? 그럼 안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 새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주는 겁니다. 네가 해라. 너그 동네에서 합판 목재로 그 방염을 할 때는 번거로우니까 시도지사, 너 그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방염을. 예? 구분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라고 있는데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해가지고 업무대행자,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자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봐보세요. 점검업체, 유지관리업체가 있어요. 유지관리업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줄여서 관리업이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관리업이라 하지 않고 점검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 이 유지관리업, 이 사람이 누가 필요하댔어요? 소방시설 관리사가 필요하다. 소방시설 관리사는 공사, 설계, 감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점검업을 위해 태어난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 어떤 건물에 가가지고 공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건물에 법적으로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거를 판단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 건물에 가면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막 업무가 많고 잘 몰라. 그러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요 유지관리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을, 그러니까 업을 차린 사람, 예? 관리업자, 이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업자나 감리업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관리업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가 높은 거예요. 관리사 페이가.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선임 신고 기억나시지? 선임 재선임은 30일이고 신고는 14일이다. 근데 제조소 변경 신고는 1일이고 지중 등 그러니까 지휘승계 중요한 사항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30일이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시공사가 바뀌었다든지 기술자가 바뀌었다든지 소방시설의 종류가 바뀐 것을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 그죠? 나머지는 다 14일이다. 그죠? 주의점. 선임 재선임은 30일 신고는 14일이다. 그죠? 신고 대상 당연히 그 동네에 있는 소방서에 가서 신고를 하겠죠. 소방이니까. 자, 업무 요거 요즘에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근데 요즘에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거의 다 맞다 해줬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문제를 안 낼 거예요. 이게 한 3번 정도 문제가 났는데 다 오류가 났어. 앞전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자, 뭐냐면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인데 이게 실제로는 관계인하고 법에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구분해놨어요. 근데 그게 참 애매해. 그게 소방안전관리자도 할 수 있는 업무거든. 근데 그게 이제 판단했을 때 다 맞다고 해줬기 때문에 일단 그냥 문제에서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뭐 관계인이 나오든 소방안전관리자가 나오든 요대로만 우리가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방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건물에 가면 그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서류를 하나 만듭니다. 우리 이 건물을 1년 동안 어떻게 소방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것인지, 교육을 할 것인지, 훈련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만들어 놔야 된다고. 이게 소방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방안전관리자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건물의 소방에 대한 책임자니까. 그 다음에 자위소방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소방대를 구분할 때 이 3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자위소방대, 그 다음에 자체소방대.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의용소방대는 그 우리 소방대의 구성원이죠. 소방대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가 있다. 거기에 이제 동네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하든지 해가지고 뭡니까? 보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위소방대는 건물에 소방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이거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책임자 이래가지고 소화반, 구조반, 구급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 이름 쭉 적어 놓고. 근데 자기가 이제 여기에 등록이 됐는지도 모르지 보통 보면. 그냥 아무데나 짜푸니까. 그래서 이 자위소방대는 지금 이 건물에 만드는 조직체를 말하는 거고요. 자체소방대는 뭐냐면은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 있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소방차도 갖다 놔야 돼요. 위험물 제조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유류회사 있다, 기름회사 이런 데 가면 다 이런 게 있어요. 자체소방대가. 예? 그래서 자체소방대는 위험물 제조소에 만드는 거고 자위소방대는 일반 건물에 조직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서 자위소방대를 의용소방대 또는 자체소방대로 많이 냅니다. 바꿔갖고. 그리고 요거를 유지관리해야 되지.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물 사람들한테 훈련 교육을 해야 되고 유지관리해야 되고 화기 취급 감독 다 상식적인 말이지. 시험에서는 수리 이렇게 나옵니다. 수리. 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소방시설을 수리하는 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다. 아니죠. 소방안전관리자가 수리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수리까지 하면 좋지. 근데 이 수리는 소방공사업체에서 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가 수리까지 해주면 좋겠죠. 기술만 있으면. 근데 업무의 법적 업무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만 유지관리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담당자는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뭐 자체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 소방서에서 하겠죠. 이거 법이 바뀌었댔어요. 7일로. 예전에 30일. 서류 제출은 대부분 30일인데 7일로 바뀌었다. 뭐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주관하는 사람이 소방청장이다. 전국적으로 시험을 다 치니까. 자, 결격사유 한번 봐볼게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거는요. 관리사에 대한 결격사유 말고도 소방 쪽에 나오는 결격사유는 다 똑같아요.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격사유라고 시험에 나오시면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피성년 후견인
이게 이제 옛날에 금치산자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금치산자.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관리사 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업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주의하세요. 소방 관련된 법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소방기본법, 시설법,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 이런 우리 소방 관련법 있죠. 이거를 위반해가지고 징역을 살았어. 징역을. 예? 실형을 선고받은 거야. 여기서 실형을 선고받고 끝났어요. 이제 출소를 했어. 예? 실형 선고받고 이제 나왔어요. 출소를 했어요. 2년 동안 못 합니다. 2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 거는 소방관련법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관계없어요. 출소하고 나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소방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2년 동안 못 합니다. 출소하고. 그 시험에는 1년이 지난 자 할 수 있습니까? 시험 칠 수 있어요? 못 치는 거라. 소방업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집행유예는 그 감옥살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면 이제 3년 동안 조심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안에 있으면 못 해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취소. 그러니까 업체는 등록 취소, 관리사는 자격 취소. 그러니까 취소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잘못해서 취소됐겠지. 취소되고 나서 2년 동안 못 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취소되고 3년이 지난 자는 시험 칠 수 있고,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난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관리사를 땄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결격 사유인데 땄어. 근데 그게 적발이 돼버렸어. 그러면 2년 동안 시험을 못 칩니다. 우리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사도 부정행위 해가지고 적발되면 2년 동안 시험 못 친다고 해요. 요건 잘 놉니다. 요거 구분하세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격 취소 정지란 게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아, 공통이. 관리사 빼고는. 자,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취소가 있고, 정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지는 6개월 이내로 이제 정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런 식으로 정지를 때리는데, 최대치가 정지는 6개월이라. 그러니까 6개월이 넘어가는 행위를 하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는 항상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거짓, 부정한 방법. 이런 말이 나오면 취소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거짓으로 어떻게 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땄다, 업체를 냈다, 이러면 이거는 바로 적발이 되면 취소해요. 경고도 없고 영업정지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우리가 보통 행정처분을 내릴 때 조금 미약하면은 경고, 그러니까 경고 2번 맞으면 정지, 그럼 정지 2번 맞으면 취소,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고가 가장 아래 단계고, 그 다음이 정지고, 그 다음이 취소인데, 너무 센 위반을 한 사람이나 업체는 바로 취소를 시켜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부정한 방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취소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격 사유. 아까 봤잖아요, 결격 사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시험도 못 치고 업을 낼 수도 없는 사람인데 속여서 냈단 말이에요. 결격 사유인데도. 나중에 적발이 돼서 바로 취소라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공통사항입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이고, 관리사 있죠, 관리사. 관리사는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중 취업이죠. 이게 지금은 우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이중 취업이 안 됩니다. 이중 취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사에 해당이 된다. 그럼 관리사는 요거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공통적인 게 뭐다? 거짓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결격 사유. 그 다음에 관리사는 이중 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를 하면은 뭡니까? 취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제 영업 정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다음 중 영업 정지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걸 하나 집어넣겠지. 그죠?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그리고 업 기억나십니까? 시도지사 업 시도지사가 하는 거 업 큰돈 그 다음에 위험물 대부분이 맞죠? 예, 그래서 업 등록할 때 시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시도지사. 그리고 뭐 이런 게 있다. 자, 과징금 요거 이제 좀 이게 이제 아마 법이 얼마 전에 바뀌어갖고 2020년도 저 중반에 바뀌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나오기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2021년도에는 자주 나오겠지. 자, 뭐냐 보세요. 이게 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과징금이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 이에 가름할 수 있는 돈을 내면 그게 과징금이다. 영업 정지 처분을 가름해 준다. 이게 과징금인데 이 과징금이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방하고 관련된 업종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소방시설업 관리업 이게 3천만 원 이하였어요. 그 다음에 제조소가 2억 원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방시설업 있죠. 자, 우리가 구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방시설업이 첫 번째 설계업, 두 번째 공사업, 세 번째 감리업, 네 번째 방염업. 요게 시설업이고 그 다음에 관리업이 있겠죠. 이거는 시설업이 아니다. 이거는 점검업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 시설업이 요로 포함이 돼 버렸어요. 2억 원으로. 근데 이게 관리업만 3천만 원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관리업은 3천만 원 돼 있고 돈이니까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그 다음에 시설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2억 원으로 바뀌었다. 제조소하고 똑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지? 예. 얼마 전에 바뀌었다는 거. 자, 소방용품 형식 승인. 산업기술원 회사죠. 위에 책임자가 소방청장 아닙니까? 그죠? 교육은 소방안전원이고. 자, 사용 또는 판매 금지 소방용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형식 승인을 안 받았어요. 사용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형상을 임의로 바꿨어요. 형식 승인을 받았지만 개인이 이거를 모양을 바꿨어. 못 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지기가 챔버가 있는데 감지기에 보면 이렇게 해갖고 요 내부에 챔버가 있고 다이아프램이 있는데 요거를 찌그러뜨려 놨단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상을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전 제품 검사를 안 받았어. 그리고 사후 제품 검사 대상인데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후에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표시를 안 하면 이때는 뭡니까? 판매를 할 수 없다. 사용할 수도 없다. 자, 형식 승인은 다 소방청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취소해갖고 거짓 부정한 방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다 동일하다. 그죠? 자, 그 다음 우수 품질도 소방청장. 전국적인 제품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각 시도에서는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거짓 부정한 방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수 품질 인정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우수 품질로 마크를 찍어 놓고 5년 지나서 다시 봐가지고 이거 우수 품질로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걸 떼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막 그렇게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신고 포상금은 소방서에서 준다 했죠. 금액이 작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신고 포상금은 시도조례다. 그죠? 아까 주택에 설치하는 거. 그리고 위험물. 그죠? 운반 기준 빼고. 자. 그리고 요거 신고자한테 통지할 때 10일입니다. 10일. 위반 행위를 내가 신고를 했어. 그럼 소방서에서 내한테 10일 이내에 뭡니까? 어떻게 처리했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우리 저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차, 불법 주차야. 내가 사진 찍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나한테 날라옵니다. 어떻게 처리했다고. 우리가 블랙박스에 막 고속도로에서 막 위반 행위해가지고 블랙박스 찍어서 보내면 아, 이 사람 어떻게 과태료 매겼다는 걸 나한테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 얼마 전에 생겼는데 이게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 이름만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조금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시설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뭐냐면 공항 규모 크죠? 철도 크죠? 도시철도 크죠? 항만시설 크죠?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산업단지, 기술단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뭐냐면 우리가 지하도를 지나갈 때 어떤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도를 이렇게 가다가 옆에 롯데백화점이 있어. 그럼 백화점으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죠. 그게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입니다. 네. 위험하잖아요. 지하 상가에서 지하도에서 불 나도 롯데백화점이 위험해질 거고 백화점에서 불이 나도 뭡니까? 지하도가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서면에 가면 그런 데가 한 두세 군데 있어요. 지하도 가다가 이쪽 건물로 들어가갖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가지고 처음에 그 1층 갈 때 계단으로 안 올라가고 백화점 일부러 들어갔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1층으로 나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영아 상영관 중 수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요거에 나왔어요. 뭐냐면 전통시장이라고 전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아니고 점포가 몇 개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500개입니다. 그러니까 50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전통시장에는 뭡니까?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로 소방청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발전소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문제에서 창고, 공장 이렇게 나오면 그는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좀 규모가 작은 게 답이 되고 이걸 물어봤다는 거. 점포가 500개 이상을 물어봤다는 거. 자, 이 시행령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